이번에는 허위사실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받은 경우에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업무방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없는데요. 영업 중인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인터넷에 악의적인 후기를 남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여 손해를 끼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강모 씨는 최근 매출이 줄어들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배달의 별점 리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몇 달간 가게에 대해 좋지 않은 리뷰와 악플, 별점 테러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강모 씨는 카페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빙수 2개와 케이크 3개를 배달 주문했던 손님은 빙수가 다 엎어져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 당장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강모 씨는 결국 빙수값을 환불해 주었지만 상대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 사이트에 개념 없는 사장이 운영하는 최악의 가게라는 제목으로 포장 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과 빙수값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며 서비스가 최악이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글을 게시했는데요. 게시글을 확인한 강모 씨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에 충격을 받았지만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포장한 비닐을 뜯어내고 일부러 빙수를 쏟아 엉망으로 다시 포장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강모 씨는 곧바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나섰고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강모 씨의 카페에 별점 테러를 남기고 온라인에 악성 게시글을 유포한 사람이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 경쟁 카페 사장 박모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위 리뷰와 악플로 가게 운영에 회방을 놓으며 자신을 괴롭힌 박모 씨의 악의적인 행동에 괘씸함을 느낀 강모 씨는 박모 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박모 씨의 업무를 방해한 강모 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란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형법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항을 전파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카페에 대해 올린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항이고 또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카페 건너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주소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피고소인의 카페 주소와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동일한 사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특정하여 해당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피고소인의 카페 사진을 함께 증거자료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 이후 온라인에서 고소인의 카페를 비방하는 글을 본 사실, 게시글 속 내용이 허위임을 알게 된 경위, 게시글의 작성자가 경쟁업체인 피고소인임을 알게 된 경위,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서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그리고 고소인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하였는지 기재합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업무방해로 인해 매출 저하, 신용훼손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하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동일한 사건에서 각각 카페를 운영 중인 사실을 보여주는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과 피고소인의 카페 사진,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카페 비방 게시글, 그리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카페 비방 게시글 작성자임을 보여주는 피고소인의 카페 홍보 게시글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피고소인 주소지소제의 관할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소제의 관할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업무방해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보세요.